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도 계엄 당일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도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은 오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끌어내라는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있는 건 요원이 아닌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당시 전화 통화를 여러 명이 들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JTBC 이은진입니다.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화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야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이거 해도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전달이 된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그거는 일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한테 707 특임단장은 제가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일여단장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서는 제가 제 말로 전화로 야 대통령님 지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 전파할 때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중간중간에 이게 마이크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하고 일여단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지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네요. 그게 일여단장한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여단장도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 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